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이고요. 두 번째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세 번째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 네 번째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였고요. 다섯 번째 탄젠트였죠.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였고요. 여섯 번째 탄젠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였다는 것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확장해서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첫 번째 활용이요, 상하함수의 합성이에요. 자, 얘가 왜 나왔는지를 알려줄게요.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사인 같은 경우는요,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1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 다음 코사인 x 역시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최대값이 1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얘네가 섞여있는, 예를 들어서 사인 x 플러스 3 코사인 x가 얘 범위가 얼마인지는 정확히 지금 한눈에 알 수가 없죠. 왜? 두 개가 같은 함수도 아닐 뿐더러 얘가 증가할 때 얘가 감소할 때가 있고 얘가 증가할 때 얘가 감소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정확히 어떤 값이 이 값의 최대값이고 최소값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요 덧셈 정리가 보니까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있는 애들을 하나의 사인값, 하나의 코사인 값으로 합치는 용도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식 조작을 통해서 곱셈 공식, 덧셈 정리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형태를 변화시킨 다음에 얘를 하나의 삼각함수로 바꿔서 그 값의 최대차수를 보겠다. 요건데 어떻게 푸는 원리는 지금 보시면 되고 그냥 여러분들이 사용만 할 줄 아시면 돼요. 얘는 계산법이어서 계산이 중요한 거지 왜 이렇게 되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첫 번째 여기 개수를 보니까 1과 3이 있어요. 그러면 좌표에다가요 개수 하나를 x좌표 하나를 y좌표로 생각해서 이 점을 하나 찍읍시다. 1,3이겠죠. 그리고 원점에서부터 이렇게 그으면 하나의 동경이 될 거고, 요각을 알파라고 하면 사인 알파는 루트 10분의 3이 되고요. 코사인 알파는 루트 10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각 개수의 제곱의 합을 루트 씌운 걸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요 루트 10분의 1을 코사인 알파로, 루트 10분의 3을 사인 알파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루트 10분의 괄호, 자 얘는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알파 플러스 그다음에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알파, 이렇게 바뀌면서 어떤 식의 형태가 나와요? 요 식의 형태가 나와요. 아, 그러면 얘는 루트 10의 사인에 x 플러스 알파겠구나. 아까 되면서 사인 x
플러스 3 코사인 x가 루트 10의 사인 x 플러스 알파가 되면서 얘의 최대값은 루트 10이었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루트 10이었구나가 돼서 요 식의 최대치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게 상하함수의 합성입니다. 또는 얘를 왜 x로 넣어야 돼요? 얘를 x로 넣으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그럼 이거를 베타라고 해볼게요. 그럼 이번에 사인 베타가 루트 10분의 1이고요. 코사인 베타가 루트 10분의 3이 돼요. 그럼 이 식이요. 루트 10분의 1 사인 베타죠. 사인 x 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x 코사인 베타 뭐가 돼요? 이게 되죠. 그 뜻은 얘는 루트 10의 코사인의 x 마이너스 베타라는 식이 되고 마찬가지입니다. 최소값 마이너스 루트 10, 최대값 루트 10 해서 상하값의 합성을 이용해서 사인과 코사인이 섞여 있는 식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주는 용도가 상하함수의 합성이에요. 그래서 이건 계산법만 알고 계시면 돼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각 함수의 개수의 제곱의 합을 루트 씌운 걸로 묶어서 얘네를 바꿔주신 다음에 계산해서 식 형태를 바꿔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이게 상하함수 합성이었고요. 이제 백악공식이랑 반각공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백악공식은 말 그대로 각을 2배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쉽게 생각해 봅시다. 요 베타 자리에다가 알파 넣으면 2알파 되잖아요. 그럼 알파의 2배가 되니까 백악이 되겠죠. 그래서 sin 2x는요. 자, 얘 알파라고 할까? 얘를 다 알파로 바꿔주면 sin 알파, 코사인 알파, 코사인 알파, 사인 알파니까 같죠? 그래서 2 sin 알파, 코사인 알파 이렇게 나옵니다. 문제는 시험에서 얘를 주고 이 형태로 바꿔라라는 문제라기보다는 문제에서 뭘 주냐면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를 어떤 값 알파라고 줘요. 그러면 알파가 좀 쉽게 생각해서 4분의 1이라고 합시다. 얘를 4분의 1로 줬대요. 그때 탄젠트 세타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얘는요 2분의 사인 2세타랑 같거든요. 그럼 사인 2세타가 2분의 1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럼 2세타는 사인 얼마가 2분의 1이에요? 30도죠. 세타가 12분의 파이구나. 탄젠트 12분의 파이를 구해야 되니 탄젠트 45도 마이너스 30도를 구해야 되겠구나 해서 여기로 넘어가 주시는데 요렇게도 바꾸실 수 있으셔야 되고 이 형태를 보고 요걸로 바꾸실 수도 있으셔야 돼요. 한마디로 좌우로 가는 게 자유자재로 되셔야지 문제 푸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형태를 요 형태로 바꿔서 식 정리하는 문제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이 공식을 직접 묻는 것보다요 백악공식이나 반각공식으로 돌려서 묻는 경우가 훨씬 많으니까 요 백악공식도 꼭 잘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그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외우는 게 귀찮을 뿐이에요. 얘는 코사인 2알파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베타에다가 알파를 대입하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의 형태가 띄게 되는데 얘는 이 형태보다는 더 많이 쓰이는 형태가 뭐냐면 자 코사인 제곱 알파는 뭐로 바꿀 수 있어요?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알파로 바꿀 수가 있죠. 그때 정리하니까 1 마이너스 2 사인 제곱 알파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여기서 얘를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러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 알파가 되면서 이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이라고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사인의 백악 공식은 이 형태도 알면 좋지만 이 형태가 실전에서는 더 많이 쓰인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시겠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탄젠트 알파. 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다 알파 넣으면은 1마이너스 탄젠트 제곱 알파가 되겠죠. 분의 탄젠트 알파 더하기 탄젠트 알파니까 2탄젠트 알파겠죠. 그래서 이 형태가 백악 공식인데요. 그럼 반각 공식은요? 반각 공식은 누구를 가지고 이동하냐? 얘를 가지고 이동합니다. 자 봅시다. 얘랑 코사인 2알파가요 1-2 사인 제곱 알파거든요. 여기서 요 알파 자리에다가요 2분의 알파를 대입할 거예요. 그러면 식이 어떻게 바뀌냐면 코사인 2 곱하기 2분의 알파니까 알파가 되겠죠? 는 1-2 사인 제곱 2분의 알파가 됩니다. 그럼 얘 넘기고 얘 넘기면 2 사인 제곱 2분의 알파는 1 코사인 알파 되면서 사인의 2분의 알파의 제곱은 2분의 1 코사인 알파다 해서 첫 번째 반각 공식인 얘가 나옵니다. 문제에서 얘를 줄 거예요. 얘를 여러분들이 얘로 바꾸셔야 돼요. 또는 이렇게도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사인 제곱 알파는 2의 1 코사인 2 알파 이렇게 기억하셔도 됩니다. 두 개 같은 거니까 보시면 되고 그다음 두 번째 이제 얘를 얘라고 보시면 코사인 2 알파는 2 코사인 제곱 알파 마이너스 1겠죠. 넘기고 나누면 코사인 제곱 알파는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2 알파고요. 얘를 이걸 바꿉시다. 이렇게요. 그러면 코사인 2분의 알파의 제곱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플러스 코사인 알파가 되는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사인은 마이너스고 코사인은 플러스라는 거. 근데 얘도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좋아요. 코사인 제곱 이렇게 기억하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럼 탄젠트는요? 탄젠트는 뭐예요? 코사인 분의 사인이죠. 그럼 이 약분되니까 1 플러스 코사인 알파분의 1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이렇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6개 백악 공식, 반각 공식 그래서 총 6개에다가 요 6개 총 12개가 요 3장에서 여러분들이 외워야 할 건데 원래 다른 모든 문제집을 통틀어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이렇게 앞에 나오진 않아요. 원래 삼각함수의 극한, 지수함수의 극한을 배우고 나서 미분 단어하기 전에 배우는 게 이건데 정석은 앞에서 싹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외워주시면 되시겠고 여기까지가 3장입니다. 그래서 3장이 개념적으로 어렵거나 복잡한 내용은 없고요. 계산 연습이에요. 계산 연습인데 계산이 되게 더러워요. 생각할 것도 많고.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푸는데 시간이 꽤 걸리실 겁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천천히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고 다음 주 토일 얘라면 정규는 안 빠지지? 네. 다음 주 토요일은 웬만하면 결석은 지양해 주세요. 다음 주 토요일날 4장, 일요일날 5장 진도로 나가서 최대한 6장까지 진도를 최대한 뺄게요. 왜냐? 6장까지가 미분법이랑 계산법 내용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식을 보고 외우고 적용하고 공식 외우고 적용하고 이 짓을 6장까지 계속해야 돼요. 3장부터. 그리고 6장을 넘어가는 순간 도함수의
활용이 나옵니다. 여기서부터는 수트랑 같이 겹쳐져요. 뭐 나오겠어요? 접선 나오겠죠. 뭐 나오겠어요? 평균값 점 나오겠죠. 뭐 나오겠어요? 증가감소, 공소. 근데 여기서 추가가 돼요. 변곡점이라는 거. 그래서 증가하다 감소하는 시점을 극대였잖아요. 그 다음에 감소하다 증가하는 시점이 극소였잖아요. 근데 극대에서 극소로 바뀌는 점, 그 점을 변곡점이라 해서 배울 거고, 여기서부터 조금씩 수투에다가 살을 붙여나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6장까지는 계산 연습을 조금 하셔야 되는 단원이라서 진도를 천천히 나가기보다는 일단 진도를 끝내놓고 계산 연습만 잘 해보시면 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조금 당길게요, 진도를. 그래서 다음 주에는 잊지 않게 보시면 되시겠고, 3장 진도는 여기서 끝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고요. 남은 시간 동안은 요거 기본이랑 유제 먼저 푸셔야 되는데, 기본 유제가 생각보다 문제가 꽤 많습니다. 유제 24번까지 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요, 연습 문제가 30번까지 있어요.